안녕하세요, 스프로기스입니다. 제가 에스프레소 그리고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다가 이제는 편하게 조금 마시는 커피들에 대한 내용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도 맛있게 마시는 커피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받고 같이 좀 맛있는 원두들을 셀렉을 해가지고 저희끼리 한번 즐겨보는 그런 것도 나중에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커피는 장비들로만 추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그때 커피 같은 경우는 수확에 따라서 그 시즌만 마실 수 있는 혹은 또 그 특정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마셨던 커피, 팀 윈들보의 핑카엘 수엘로라고 하는 이 농장의 제품을 시작으로 한번 원두 컨텐츠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핑카엘 수엘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농장에 대한 정보는 그 노르웨이의 유명한 바리스타 출신이자 지금 로스터기도 하죠. 북유럽에서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그 커피 문화들, 특히 라이트 로스팅 커피 문화들을 일찌감치 좀 소개했던 그 로스터 중에 하나가 바로 팀 윈들보이기도 한데요. 저도 2010년대 초중반 때는 팀 윈들보에 대한 커피를 사가지고 많이 즐겨봤던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핑카엘 수엘로라고 하는 농장은 실제로 팀 윈들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콜롬비아의 농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커피 리브레 같은 경우가 이제 역시나 해외에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팀 윈들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핑카엘 수엘로 농장에서 뭐 생산된 커피를 대규모로 판매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품종 연구 그리고 핑카엘 수엘로 인근에 팀 윈들보하고 친한 농장들이 많아요. 옆에 보시면 핑카 타마나 같은 이런 것도 농장 이름인데 이러한 농장들의 어떤 커피 재배 방법들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핑카엘 수엘로 농장에서 자기가 섹터를 나눠 가지고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원두 같은 경우는 4번째 수확된 커피를 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필드 블렌드라고 적혀 있는데 핑카엘 수엘로에서 이제 작년에 수확했던 커피를 가지고 올해 이 출시를 하게 된 건데 블렌딩이 요 필드 블렌드라고 하는 한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에티오피아 품종으로 갖고 있는 이제 커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핑카엘 수엘로 농장에서 필드 블렌드를 제가 구입했던 이유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 농장이 뭐 그 실제로 팜 규모로 치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7헥타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7헥타르의 섹터를 이제 여러 군데를 나눠가지고 그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을 심어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로 농장에서 그 체리를 직접 맛을 봅니다. 그래서 잘 익은 체리의 나무만 뽑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 품종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텃밭에서 상추도 심고 뭐 오이도 심고 뭐 이렇게 토마토도 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나무들에서 잘 익은 체리만 핸드피킹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프로세싱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2가지의 품종이 실제로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기념적인,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희들도 맛봐 뭐 이 정도의 선물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거의 다 맛을 봤고 사실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100g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원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송료까지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지만 아무튼 싼 커피는 아닙니다. 여기 옆에 있는 타마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좀 비싼 커피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농장에서 14kg이 수확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으로 나왔었고 솔드아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구하시고 싶으셔도 구하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일단 그러한 부분의 커피는 제가 직접 먹어보고 나은 경험을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소개해드리면 그런 기회를 한번 내년에는 또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프로듀스 바이 이제 팀 윈들보라고 적혀 있고 여러 가지 품종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품종이 같이 섞여 있고 또 굉장히 생소한 그 콜롬비아의 토착종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를 살짝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원두들이 섞여 있어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사이즈가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굉장히 작은 원두부터 그래도 사이즈가 제법 큰 원두까지 아마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보이실 수 있으실 텐데, 팀 윈들보는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추럴 프로세싱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 로스터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워시드로 이제 가공이 돼서 맛이 굉장히 깔끔한 그런 성향을 나타내 줍니다. 네, 먼저 커피 추출을 한번 해보고 마시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출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한번 커피를 마셔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가지 품종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일관적이고 통일되는 그런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어떤 전반적으로 막 복합적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말린 체리 아니면 되게 드라이하게 건조한 과일들, 약간 그런 건과일들의 향이 좀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약간 너티한 느낌도 확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약간 쌉쌀한 맛. 네. 쌉쌀하고 약간 고추 말린 고추 아시죠? 말린 고추들을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 고추를 말리는 벌크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느껴지는 그 되게 말린 고추들의 그런 향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파이시라고 하는 그런 노트가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맛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맛의 레이어들을 하나씩 이제 이거는 어떤 커피에서 나왔을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면 좀 재밌는 그런 커피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윈들보 커피들을 제가 좀 주기적으로 사 먹고 있는데, 윈들보 같은 경우는 플로럴한 컵들 그리고 횟과류 스톤프루트 같은 계열들의 컵노트가 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라이트 로스팅에서 티라이크하게 커피를 추출할 때 좀 잘 느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노르딕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좀 라이트 로스팅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은 조금 연하고 그 다음에 좀 빨리 추출해서 드셔보시면 그런 플로럴한 향 같은 경우를 좀 잘 살릴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뜨거울 때보다 점점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이제 혀에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아지거든요. 대표적으로 단맛이나 신맛들은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면 오히려 풍부하게 잘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어가면서 또 그런 컵의 어떤 특징들을 느껴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지금 조금씩 식어가니까 응축된 맛들이 좀 잘 느껴져요. 아까는 되게 말린 어떠한 고추나 그런 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향들은 좀 휘발성이 좀 빠르기 때문에 좀 빨리 날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뒤쪽에서는 그 햇과류의 은은한 단맛들이 쫙 느껴집니다. 이게 저는 이제 노르딕 스타일의 그 라이트 로스팅을 좋아하는데, 그 라이트 로스팅의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티라이크하게 마시면 후미에서, 그러니까 애프터에서 달달하게 은은하게 혀에서 감도는 그 단맛이 있어요. 차를 마실 때도 그런 단맛들이 느껴지는 것처럼 커피에서도 그런 단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맛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까지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느껴지는 단맛은 과당이나 혹은 자당이나 이런 실제적으로 어떤 당분에서 확 오는 게 아니라 관련된 향들, 그런 향들을 통해서 이게 달 것 같다
라는 착각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큰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패트리온 채널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 당이 아닌 별도의 이 단맛을 지각하는 성분들이 지금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한 축을 조금씩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맛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더 밝혀질 것 같습니다. 식어가면서 오히려 핵과류, 그 단맛, 약간 그런 말렸던 그런 고추. 근데 말린 고추는 여기선 스파이시라고 표현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괜찮아서 또 주문을 했던 것 중에 핑카 타마나 농장의 이 카트론 품종을 이제 마셔보면 거기 컵노트가 플로럴 하바네로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 하바네로가 이제 서양식 이제 고추잖아요. 근데 그 고추에서 느껴지는 플로럴 향인 것 같아요. 그 향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데, 그 계열하고 약간 비슷한 계열이 여기서는 이제 스파이시함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식을수록 그 복합적인 맛이 참 훨씬 잘 느껴집니다. 뒷맛에 달달하니 은은하니, 이 맛 때문에 저는 사실 라이트 로스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국내에서도 라이트 로스팅을 굉장히 잘하는 로스터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사 먹어보고 되게 인상적인 로스터도 많거든요. 근데 윈들보의 그 스타일은 독보적인 좀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링으로 로스팅을 하고, 지금은 사실 윈들보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는 아니거든요. 윈들보 매장의 직원들이 이제 로스팅을 하고, 윈들보는 그 로스팅 실에는 같이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14kg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 로스팅을 할 때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는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망하면 이제 그 직원 책임인 거죠. 식을수록 핵과류, 그 다음에 주시한 느낌이 훨씬 짙어집니다. 이런 커피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13g 가까운, 그러니까 12.8g 정도만 썼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써놓으면 컵 하나를 은은하게 즐기는데 카페인 부담도 적고, 그 다음에 이러한 스타일의 커피들은 쓴맛이 사실 거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그냥 천천히 한번 마셔봐 라고 해도 커피 느낌이 아닌 색다른 또 음료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커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핑카엘수일러 농장에서 나왔던 필드 블렌드 소개를 드렸고요. 뭐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이런 커피가 있다, 혹은 이 커피는 약간 이런 맛이더라 라는 것들을 기록으로나마 이렇게 남겨볼 생각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가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팀 윈들보 핑카엘수엘로 농장의 그 4번째 수확물 농사 지은 것들을 갖고 블렌딩을 한 개성 있는 필드 블렌드를 한번 마셔봤습니다. 여러분도 내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저도 미리 한번 소개를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은 어떠한 희귀한 커피, 혹은 굉장히 재미있는 커피, 이런 커피들을 접하셨다면 댓글로 많이 추천을 주시면 저도 또 사서 마셔보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앞으로 자주자주 이런 내용들을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커피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프로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